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신동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DH3D, Deep Hierarchical 3D Descriptors for Robust Large-Scale 6 Degree of Freedom Relocalization 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ECCB 2020 올해 얼마 전에 열린 ECCB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나오자마자 흥미로운 연구라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카이브에도 올리고 GitHub 코드도 공개를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과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여기에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서 한번 실험을 각자의 컴퓨터에서 쉽게 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데니얼 크레머스라는 교수님이 되게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그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다나 뎁스 카메라 그런 걸로 이제 환경에 대한 3차원 3D 지오메트리를 얻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로컬 피처 디텍션, 그러니까 3D 공간상에서의 피처 디텍션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글로벌 디스크립터 엑스트랙션, 이거는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장소 인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를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로 해결하고자 한 그런 논문이고요. 전체 플로우 차트는 이런데 일단 쿼리라고 하는 어떤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립터 인코더와 그리고 로컬 피처 디텍터 이 두 부분이 주로 3차원 점군에서의 그런 특징점을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글로벌 디스크립터 어셈블러나 어텐션 프리딕터, 이 부분들은 주로 글로벌한, 로컬한 영역이 아니라 더 크게 이제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여러 장소에서 얻어진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 기하학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이게 비슷한 형태를 띠나 아닌가를 이제 쉽게 판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두 부분에서 나온 게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가 로컬 디텍터랑 디스크립터 부분이 되고, 이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정합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 디스크립터를 잘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서 이 밑에 글로벌 디스크립터 어셈블러까지 다 거쳐서 나온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터로 글로벌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이 플로우 차트를 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표현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로컬 디스크립터 인코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인코더 부분은 주로 이제 여기서 이쪽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로컬 피처 인코더가 먼저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로컬 이 전체 플로우 차트에서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 인코더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어떤 영역에 대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P라고 대문자 P라고 하고, 이게 n by 3, 그러니까 3은 xyz 값을 나타내고 n은 그 포인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여러 가지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펑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이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n by 128 차원의 어떤 디스크립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쪽 처음에서부터 보시면 이 인풋으로 n by 3의 포인트 클라우드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 펑션을 통해서 좀 줄이고, 여기서 좀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플렉스 컨브라고 하는, 플렉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플렉스 컨버전을 통해서 이런 n by 64 차원의 피처 맵을 뽑으면, 또 여기서 이 여러 갈래,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SE 블록이라고 하는, 이게 Squeeze Excitation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SEE 블록을 거쳐서 나온 어떤 피처 맵이 또 n by 64로 들어가고, 요게 또 다음 계층으로 레이어로 들어가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 번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스크립터가, 각 포인트별 디스크립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플로우 차트, 요 로컬 피처 디텍터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여기에 그림이 있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이제 플렉스 컨브라는 게 좀 독특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2D 컨볼루션, 이 2차원 평면 영상에서의 컨볼루션은 커널이 어떻게 딱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이제 행과 열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이 중간에 있는 픽셀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픽셀들 참조해서 어떻게 가중치, weighted sum 해가지고 요거 값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메이션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항은 가중치입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중치가 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가중치이고, 그 다음에 F는 어떤 위치, 요 C, L, 요 타우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들어가서 어떤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위치에서의 여기서 이미지에서는 쉽게 말하면 RGB 값, 3차원의 레드, 그린, 블루 값이 되고, 그런 각 위치에서의 특정한 피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중치 곱하기 RGB 밸류를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중간에 있는 커널 중심에 넣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타우의 정의는 이제 이 타우죠. 타우의 정의는 마이너스 1, 0, 1 요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 0이 이 중심이고, 이 마이너스 1은 좌측에 한 칸, 1은 우측에 한 칸, 그리고 이 제곱으로 되어 있는 표현은 그냥 아까는 이제 가로로 그런 이웃을 정했는데, 이렇게 세로로 이웃을 정의할 수도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3x3 크기의 컨볼루션 커널 상에서의 어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예제로 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 픽셀들에 대해서 이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러한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은 디스크리트한 형태, 이웃의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이게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한 이웃을 쉽사리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디스크리트한 공간이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공간이고 real value의 로케이션을 넣어줘서도 잘 동작되는 어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플렉스 컨볼루션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되게 좀 논문은 되게 어렵게 적혀져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컨볼루션의 오퍼레이션의 수식인데 이것도 서메이션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웨이트 항과 이제 피처 F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피처 값이 뭐 어떤 그 포인트에서의 노멀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RGB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값이 똑같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 웨이트 항을 구할 때 이것을 이제 이 포인트 노란색 포인트가 어떤 중심이 되는 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컨버전 커널의 중심이 되고 이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웃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거리가 다 다를 거잖아요. 여기서는 뭐 비슷하게 되겠지만 중심까지의 거리가 네, 이 거리에 비례해서 또는 거리 값을 파라미터 매개로 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정하는 겁니다. 예, 간단한 아이디어로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weight 값, 이 항이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C가 그냥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C 포인트가 되고 이제 L이 이 포인트의 그 위치 그리고 L 다시는 다른 이웃 포인트의 위치가 되고 요거는 세타 C, 세타 B 요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가중치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웨이트들이 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웨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지고 이 위치에 대해서 이 수식이 이렇게 지워지는데 L과 L 대시 간의 차이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 L 중심점과 이웃점 간의 차이 이게 뭐 거리가 되겠죠. 거리와 그 다음에 학습으로 이루어진 이제 웨이트 가중치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의 가중치에 이제 스컬러 프로덕트로 인해서 얻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어스 텀을 더해서 어떤 가중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에 디펜던트하게 이 가중치 값이 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서의 가중치 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디스크리트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real value의 값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를 정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플렉스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squeeze and excitation block이라고 요 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 이제 squeeze 그 플렉스 컨볼루션에서는 그냥 공간상 스파셜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channel wise 여기서 적어놨는데 focus on channe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spatial relationship of the convolution 이라고 하고 이 channel wise의 관계 서로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집중도를 좀 다르게 주자. 어떻게 보면은 attention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다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 채널 중에서 어떤 거 중요한 채널만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3D 피처 맵이 들어오면 요게 이제 squeeze라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squeeze라는 거는 채널 와이즈로 딱 스퀴즈가 딱 쥐어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정보를 압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이 스퀴즈 오퍼레이션을 대신했고, 이렇게 이 채널 와이즈로 줄어든 그런 1차원의 벡터가 나오면 이거를 익시테이션,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입혀졌는데, 말 그대로 어떤 중요도를 좀 다르게 어떤 채널이 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뭐 이런 거를 채널 와이즈로 스케일링을 다르게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있는 이쪽 fully convolutional NeLU 펑션, fully convolution,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각각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얼만큼 더 뭐 값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여기 이 정보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게 여기 스케일이라는 것에서는 원래의 인풋 3D 피처 맵과 요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색깔 입혀진 또는 뭐 조금 더 달리 값이 들어간 어떤 아웃풋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squeeze and excitation block이라고 하고, 요게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플렉스 컨볼루션 2번 거치고 squeeze and excitation block 거치고 또 밑에 나와서 또 한 번 더 거치고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포인트, 각각 n개의 포인트에 대한 디스크립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n-tuple loss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n-tuple loss, 여기 보시면 이쪽에 네모박스로 쳐진 이 부분이 n-tuple loss인데, 여기서 인풋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2개가 이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제 P라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P-라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떤 디스크립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피처 인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P-라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또 어떤 디스크립터 벡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 2개가 나오는데, 요거 2개 사이에 각각의 포인트가 서로 매칭이 되는, 서로 같은 포인트를 의미하는 그 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셋에서. 그래서 이게 매칭 페어인 거를 알고 있고 논 매칭 페어를 알고 있는데, 이제 매칭 페어는 서로 가깝게 만들도록 디스크립터 상에서의 디스크립터 공간 상에서의 거리가 가깝게 만들도록 하고, 이제 논 매칭 페어 간의 거리는 멀게 서로 이제 떨어지게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n-tuple loss라고 합니다. 요 그림에서는 그런 n-tuple loss의 시각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초록색의 엣지로, 이게 2개 동그라미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디스크립터 공간상에서 같은 거라고 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페어상에서. 근데 네모와 세모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엣지, 서로 논 매칭 페어라서 이제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거고, 기존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트리플렛 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 말고 3개를 뽑아요. 이제 이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게 학습된 그 디스크립터 공간상에서 어떤 피처들이 있는데 3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앵커로 두고, 앵커라는 거에 같은 클래스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라고 하고, 이제 다른 거는 네거티브 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뭐 원리는 똑같아요. 같은 거는 가깝게, 다른 거는 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리플렛 로스라는 이제 정의가 띄어졌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n-tuple loss라는 게 여기서 사용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안한 거고, 여기서는 이 그림처럼 모든 페어, 그 배치 안에 있는 모든 페어 간의 거리를 다 고려해요.
여기는 3개만 고려하고 여기 2개만 고려하는데 여기는 다. 그러면 계산량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 항이 2개고요. 여기 더하기로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매칭 페어에 대한 항, 그리고 뒤에 거는 논 매칭 페어에 대한 항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제 M이라는 매트릭스와 D라는 매트릭스예요. 이제 M이라는 거는 여기서 옆에서 설명해 놨는데 correspondence matrix라고 하고 이거는 0과 1의 값을 가진 바이너리 매트릭스예요. 이거는 요 정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어떤 2개의 디스크립터가 같은 포인트임을 나타내는 거면 이게 그 매트릭스 상에서 i와 j가 2개가 같은 거다. 그러면 1이고 나머지는 다른 건 0이야. 그렇지 않으면 0이에요. 그게 이거를 나타내는데 이제 매칭 페어는 1, 논 매칭 페어는 0. 그래서 그거를 다 모든 쌍에 대해서 그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쌍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게 이제 correspondence matrix라고 하고 그거에 비슷하게 이제 D라는 매트릭스는 feature space distance matrix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매트릭스는 아니고 그 똑같이 이제 크기 요 correspondence 매트릭스랑 똑같은 크기의 매트릭스인데 그 2개 쌍 사이의 피처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나타내요. 여기서 이제 fxi와 fyj 요 2개 사이의 디스턴스를 이제 매트릭스 안에다가 엘레멘트로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각각 쌍에 대한 모든 그 배치 안에서의 모든 쌍에 대한 거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오퍼레이션은 하나마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로 이건 m인 바이너리니까 요게 쉽게 곱해지고 이게 매칭 페어들만 고려한 디스턴스를 이 항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고 그 뒤에 거는 그 반대 이제 1-m이고 이제 모든 디스크립터 개수 마이너스 이거 했으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바이너리 이 1-m이 이제 아까 바이너리 매트릭스였으니까 반전되겠죠. 이제 논 매칭 페어는 1이 되고 매칭 페어는 0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이제 D 하면은 논 매칭 페어들만 남긴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요 2개를 합치면 말 그대로 모든 이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논 매칭 페어는 멀게, 매칭 페어는 가깝게 하는 그런 이제 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엔티플로스라는 거고 요게 여기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디텍션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포인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디텍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특징점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특징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이제 describe then detect 아니다 말이 꼬이는데 이제 detect then describe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러지? 이게 뭐냐면 영상에서 먼저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을 뽑고 나서 이제 특징점들을 먼저 이게 빨간색으로 된 거 뽑고 나서 얘네들에 대해서만 이제 디스크립터를 특별히 이제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detect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describe를 한다. 라고 해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 또는 딥러닝에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detect and describe예요. detect와 describe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스크립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거를 다 본 다음에 얘네 중에서 뭐가 특징점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놈인가를 그 다음에 동시에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접근법을 쓰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전체 그림에서 요 두 번째 있는 이 로컬 피처 디텍터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얻은 이제 디스크립터 벡터들을 입력으로 가지고 요거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의 연속, 그리고 그래서 이제 쭉쭉쭉 줄여나가는 거죠, 차원을.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한 0에서 1 사이에 어떤 뭐 컨피던스, 여기는 컨피던스 코어 맵이라고 하는데, 그런 값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 s라는 값이. 그럼 이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요 디텍터에 대한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은, 요것을 보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게 AR이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AR이라는 것은 Average Successful Rate라고 해서 평균 성공률,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줄쳐진 부분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하나가 있고 그 주변으로 그 어떤 이 코렉트한 네이버 포인트들을 모두 이제 이제 구해서 그 네이버 셋 안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하나의 correct한 correspondence, 진짜 그 페어가 있으면 이게 CIJ가 1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0이고, 그래서 이게 K가 이웃의 크기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뭐 여기서는 뭐 한 8, 10, 이제 1에서 8, 뭐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그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는데, 그 안에 이제 진짜 코레스폰던스가 속해 있으면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 딱딱딱 더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고, 이게 평균 성공률, 그 안에 있는 평균 성공률의 AR이 되고, 이거 값 곱하기 이제 SI, 아까 우리가 얻은 이제 컨피던스 밸류를 곱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 가중치, 이거 1-s고 이건 s라서,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게 이 로스가 최소화되려면은 또 네트워크가 이제 SI가 0에 가깝게 to be close to zero, 그러니까 AR이란 값이 높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 AR이란 게 높이 나오도록 이 디스크립터 네트워크가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로컬 피처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플로우 차트에서처럼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터 어셈블러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계산한 로컬 디스크립터, 여기서 계산한 로컬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요것들을 잘 애그리게이트 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 벡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글로벌 디스크립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고 가고, 이제 로컬 피처 디코더를 아까 설명드린 그걸 거쳐서 n by 128의 디스크립터가 나오면,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플렉스 컨볼루션을 거쳐서 어떤 각각의 피처 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넷블라드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넷블라드 레이어는 이전에 이제 이용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넷블라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에이지스트 발표할 때 해주셨던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순서에 상관없이 이 포인트 와이즈의 이제 익스프레션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순서에 상관없는 어떤 피처 맵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64바이 1024의 벡터가 나오면 이거를 또 좀 가공해서 fully convolution이랑 L2 normalization 해서 1by 256의 global descriptor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global descriptor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tention map predictor가 이것도 약간 뭐 어텐션 모듈 비슷한 걸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 인풋은 이제 아까 얻어낸 로컬 피처들의 이제 n by 1024의 이제 피처 맵이 들어오면 요거를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해준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 맵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좀 분별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조와 학습 로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인데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여기서는 로컬 파트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별로 이제 디텍션과 디스크립션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부분이 이 로컬 파트 학습이 되고 이제 글로벌 파트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할 거냐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로컬에서는 로컬과 글로벌 모두 이제 일단 사용한 데이터셋은 옥스퍼드 로봇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고 이거를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셋 생성 방법은 3D 피처넷 그리고 포인트넷 블라드라는 이 논문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논문 그 데이터 학습 데이터 가공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로컬 파트는 여기 내부에 로봇카 데이터셋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경로를 이렇게 또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이다를 장착한 어떤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집을 해요. 주변 환경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선 경로만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한 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맵 슬램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전체 아마 한 40개 한 그 정도 규모로 있을 겁니다.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5개 경로는 이런 맵이 35개 뭐 40개가 있는 거죠. 35개는 학습용으로 그리고 5개는 테스트용으로 평가용으로 사용을 했고 서브맵 생성 방법은 그 전에 이제 글로벌 파트는 23개, 21개 이렇게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나눴고 서브맵 생성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거는 이 경로별로 10m 간격으로 이렇게 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10m 간격으로 서브맵을 추출하는데 서브맵은 약 20m의 궤적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20m 규모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그거를 0.2m의 복셀 그리드 필터를 거쳐서 다운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서브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칭 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컬 파트에서는 그냥 어떤 하나 영역에 대해서 요게 만약에 이게 20m 궤적의 서브맵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하나 딱 떼와서 가상의 로테이션, 랜덤한 어떤 로테이션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3D 그래프 프리덤으로 이렇게 다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지면에 얼라인된 상태로 지면에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로테이션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회전만 좀 다르고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두 개의 그런 회전만 다른 그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매칭 쌍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했을 때 잘 된다. 그러면은 잘 학습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좀 챌린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파트는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서브맵을 만들었는데 거리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죠. GPS 센서 같은 걸로 일단 각각에 대해서 포지션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여기서는 뭐 겹치는 어떤 게 있겠죠. 여기에 네모 쳐진 게 있고 또 여기 같은 영역, 오버랩되는 영역이지만 약간 거리가 조금 다른 그런 건데 그거는 10m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1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두 개의 서브 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구조는 기하학적인 구조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오버랩이 존재하는 상태죠. 그거를 이제 매칭 페어로 정의하고 그리고 50m 밖에 있는 것 50m 밖에 있는 거는 만약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 서브맵과 이 포인트 클라우드 서브맵 두 개는 겹치는 영역이 전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두 개는 논 매칭 페어, 아예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논 매칭 페어로 정의하고 이거를 이제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용한 메저가 3D 키포인트 리피터빌리티, 뭐 재현성이라고도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 디텍터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P랑 P 대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키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제 K에는 이 P에 대한 키포인트 K라고 하면 이제 K1에서 KN까지 그리고 K 대시는 P 대시에 대한 건데 이제 키포인트 K1 대시부터 KM 대시까지 이게 쭉 있고 요것들은 이제 제한하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들에서 나온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랜덤하게 로테이션을 샘플링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 KI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줬을 때 이 가장 가까운 이제 K 대시 얻어낸 그게 키포인트 K 대시에서의 키포인트가 거리가 이제 less than 0.5m 0.5m 안에 들어오는 거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거의 뭐 동일한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은 이제 성공했다는 거고 그거의 개수를 KREP라고 합니다. 성공한 거의 개수 그리고 이거 K는 전체 키포인트의 개수 그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게 이제 repeatability라고 하는데 이 표를 보면 이제 세로축은 repeatability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이제 가로축은 키포인트의 개수 키포인트를 늘려감에 따라서 그 안에 얼마나 이제 성공적으로 찾은 게 있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쭉 뭐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빨간색이 여기서 제시하는 DH3D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거의 뭐 다른 알고리즘들보다는 이제 좋은 이제 성능을 보이지만 유독 하나의 이제 USIP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의 성능보다는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USIP라는 거는 퓨어 디텍터, 디텍션만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성능이 좋다. 우리 거는 이제 디텍터도 하고 디스크립터도 한다. 그래서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제한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은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쪽 세로축에 있는 거는 키포인트 디텍터 그 키포인트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위에
이 알고리즘, 요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이제 로컬 3D 디스크립터, 이거는 디스크립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디텍터, 여기는 디스크립터. 그래서 이 디텍터는 이걸 쓰고 디스크립터는 이걸 썼을 때 두 점군을 정합했을 때 그 에러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에러 값은 이 RTE, RT는 Relative Translation Error, translation 그러니까 이동 상의 에러를 나타내고, RRE는 Relative Rotation Error, 회전의 상에서의 차이를 이렇게 각도로 나타낸 거고, 그리고 뭐 SUCC Success Rate도 있고, 이제 반복 횟수, 수렴할 때까지의 반복 횟수, 이렇게 이제 슬래시로 나타냈고, 각각이 이제 값이 4개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서 각각의 이제 매저별로, 각각의 이 에러 값별로 베스트와 세컨드 베스트, third 베스트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실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 알고리즘이 제일 좋거든요. 요거를 뭔가 하니 제일 좋은 게 맞나?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USIP 알고리즘이랑 3D fitnet, 이거를 이제 교차해서 사용했을 때를 이게 제일 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대신에 이제 DH3, 이게 제한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거랑 이제 디텍터는 이걸 쓰고 디스크립터는 이걸 썼을 때 이런 정도의, 근데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0.28이 0.28이면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좀 이게 더 좋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DH3D와 여기 제한하는 방법과 요 디스크립터에서도 제한하는 방법, 요거를 썼을 때는 결과는 뭐 이 정도로 나오는데, 보니까 0.23으로 이게 제일 좋네요. 둘 다 이제 디텍터랑 디스크립터를 모두 자기네 걸로 썼을 때 이게 제일 RTE 측면에서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 RRE 측면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successful rate는 이거고, iteration도 이거네.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제일 좋다고, 이거를 섞어서 쓴 게 제일 좋은 걸로 보이네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DH3D도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점군 정합을 실제로 해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다른 형태, 같은 곳을 찍은 거지만 로테이션을 달리 했을 때, 이렇게 정합을 했을 때 이렇게 잘 정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밑에 두 개는 조금 잘 안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약간은 미스얼라인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리트리버는, 이거는 글로벌 디스크립터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의 이제 알고리즘들은 비교 알고리즘은 PNMax, 이거는 포인트넷 블라드의 맥스 풀링 오퍼레이션을 이제 한 거고, 이제 PN 블라드는 이제 포인트넷 블라드 그 자체,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그 부분이 있고, PCAN은 포인트넷 블라드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같이 사용한 것이고, 요거는 여기에서 제한한 것인데, 글로벌 디스크립터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는 average recall 값을 나타내는데, 여기 글로벌 디스크립터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쭉 후보가 있을 때 거기서 매칭 페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리트리버인데, 그거를 잘 찾아냈을 경우, 그 후보군 중에서 상위 1%의 그 진짜 매칭 페어가 속해 있을 경우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는 이제 상위 1등, 제일 상위의 베스트라고 생각한 이 알고리즘들이 생각한 것을 나타내는 게 진짜 매칭 페어인 경우를 비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 제한하는 방법이 이렇게 좋다고 하고, 이제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 이제 빨간색이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위에 있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은 건데 더 많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에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리트리버를 시각화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서브맵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이제 좌상단에 있는 점군이 쿼리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이 맵 상에서 요 포인트 클라우드랑 제일 비슷한 애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상위 5개를 이제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다른 놈들이랑 어떻게 어디서 뽑은 건가를 봤을 때 요 만약에 쿼리 타겟이 요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탑 상위 뭐 한 3개 정도는 요 같은 거 위치에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찾은 거죠.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잘 한 거죠. 근데 다른 거 2개는 좀 못 찾은 경향도 있고, 이 다른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타겟의 경우는 여기 있고 이제 여기에 좀 몇 개를 찾아주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쿼리 날린 그 부분에서 거의 모두 잘 이제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동작을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이제 Application to Visual SLA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얻은 3D 맵에서 이제 서브 맵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이랑 포인트 클라우드 리트리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주얼 슬램, 그러니까 카메라만 이용해서 얻은 이제 3D 맵을 구했을 때 그 이제 전체 자체가 달라진 거죠. 라이다에서 카메라로.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성공적으로 뭐 잘 이제 아까 매저랑 똑같은데 잘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베스트로 나왔던 게 USIP랑 3D 피트넷이 제일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라이다 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비주얼 슬램 쪽에서는 이제 이것 DH3D로 한 게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실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비주얼 슬램으로부터 얻은 점군 사이의 정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나름 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한 비주얼 슬램 알고리즘은 스테레오 DSO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스테레오 카메라로 다이렉트 스파스 오도메트리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각각의 로스나 아니면은 디텍터 뭐 구조를 좀 다르게 했을 때, 이제 요거는 디텍터 로스와 이제 위크 슈퍼비전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스퀴즈 익스테이션 블락을 없앴을 때, 그냥 디폴트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느 하나도 빠질 것이 없이 다 들어가 있는 디폴트가 가장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로버스니스 테스트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가우시안 노이즈, 점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을 경우 점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이제 성공률이 되는가, 또는 로테이션 앵글을 얼마나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 알파라고 하는 항을 달리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나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건 로컬 디텍터 디스크립터에 관한 것이었고, 글로벌 디스크립터에 관한 것은 또 이렇게 노이즈와 로테이션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DH3D라는 논문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목할 점은 이게 오픈소스라는 것이고, 이제 아파치 2.0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이게 제가 대학원생 때는 라이센스 정도는 뭐 그렇게 고려하진 않았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오니까 라이센스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내가 바로 그냥 써먹어도 아무 문제 없나 라는 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소스라서 좋다라는 것이고, 이제 속도도 빠르고요. 좋은 이제 registration, retriever 성능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대로 일반화 성능도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다, 아무래도 제가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라이다 쪽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정리한 자료가 여기를 노션을 보시면 있고, 여기서 DH3D가 이쪽에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이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원래 컨볼루션이라는 게 네. 계속 취하고 취하면은 데이터가 줄어드는 거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스트라이드나 에, 아니면은 필터 커널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뭐 네, 줄어든 형태로 알고 있죠. 플렉스 컨볼루션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사이즈가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궁금한데 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이건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뎁스 채널을 나타내고, 이거는 8, 1, 이거는 커널의 크기를 나타낼 거. 이웃의 크기. 8은 이제 eight neighbor를 음, 정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거는 그렇고, 네, 이거 데이터셋 만들 때 되게 심플하고 좋은 것 같은데, 방법이. 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이게 글로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네, 그냥 먼 거리에 있는 거를 non-matching 페어로 잡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관측되는 네, 케이스가 네, 있으면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만들지 그쵸.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예. 실, 어,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걸 다 고려를 하긴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라이다 센서라는 음, 것은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를 스캐닝하는 것이고, 네.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인데, 만약에 기하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면은 이게 음, 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도 동일한 거죠. 음, 똑같은 위치를 찍은 사진이라도 다른 장소에 음, 똑같은 것을 재현해 놓은 사진 찍은 거라면은 두 개를 사진만 보고서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뭐 네. 그게 맞는데, 사실 그 측면에서는 네, 뭐, 뭐 다른 센서 모달리티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거나, 아니면은 템포럴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학습할 때는 사실 뭐 상관없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뭐, 근데 여기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동일한 뭐 구조는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이 데이터셋에 국한해서는 피지블한 어프로치다라는, 음, 네,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고 싶어요. 그 엔투풀 컨피그레이션 거기 그림에서 네네,
이거요?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네. 가까이 있는 거를 그냥 이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멀리 있는 거를 하드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 이 그냥 좀 다른 놓여진 거. 형태에서 가까이 있는 게 예, 쉬운 거고 멀리 있는 게 어려운 거다. 네. 반대인가? 잠깐만. 멀리 어, 있을수록 더 구분하기 쉽고, 네. 조금 같이 붙어 있는 게 더 구분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그게 이제 어려움과 네. 쉬움의 이제 정의는 이게 네. 디스크립터 공간상에서 네. 이게 비슷하게 생겼냐 아닌가. 사실 이거는 모양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디스크립터는 뭐 음, 128차원, 1024차원 뭐 그런 숫자의 나열일 건데 그 숫자의 나열 이 두 개가 사실은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건데 그 숫자의 음, 나열이 비슷하게 이제 학습이 되었으면은 음, 그거는 음. 하드 케이스죠. 그런 하드 아, 케이스를 좀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도록 그 벡터 값이 다른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학습하는 게 이런 음, 이제 학습 방법 로스의 이제 목적이죠. 아, 예, 이해가 무슨 말,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 6페이지에서 네, 그 채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도메인에서 채널이라는 게 따로 네. 정의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 특징 벡터 개수를 말하는 건지. 여기서는 특징 벡터를 말합니다. 그냥 포인트 아, 클라우드에서 정의된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3D 인풋은 이제 3차원 3채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3채널이라 함은 XYZ 값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앞에 인코더를 거침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여기서는 32차원 채널짜리 컨버전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피처 맵 공간상에서의 그 채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7페이지에서 그 로스 설명해 주실 때, 네, n 튜플 로스 네, 설명해 주실 때, 그러면 결국 매칭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네. 이 로스가 커지는 건가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 이제 매칭이 되는 매칭인지 non 매칭인지의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 M이라는 그 매트릭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D 요게 이제 디스크립터 피처 스페이스 디스턴스 매트릭스거든요. 이게 이제 네. F라는 이제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XI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여기서는 포인트 넣었을 때 디스크립터가 나오고 어떤 뭐 1024차원의 어떤 디스크립터 나오고 다른 포인트를 넣었을 때 또 어떤 디스크립터가 나오겠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이제 D라고 하는 걸로 정의해서 이 대문자 D 매트릭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M이라는 게 바이너리 매트릭스라서 예. 그 매칭 페어는 1로 돼요. 그러면 매칭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마드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매칭 페어에 대한 거리만 남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예. 거리 값의 합이 되겠죠? 예. 그게 사실 이거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남아 있고 이 항은 사실 마이너스 이게 반대의 논 매칭 페어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디스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지도록 마이너스 항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커지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이 돼서 이거 두 개는 이제 서로 반대로 로스가 더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두 개의 항의 합이 이제 엔트 플러스 L 디스크립터라는 이 로스 값으로 돼서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죠. 결국 길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제 코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몇 장만 설명드리면 엔코더 아키텍처가 이게 소스 코드는 여기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플렉스 컨볼루션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게 되고 그런 다른 것들도 이렇게 넣어두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